네, 코인 시장의 흐름을 점검해보고 주요 뉴스들까지 확인해보는 비트코인 시장입니다. 오늘 김용원 고팍스 연구원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먼저 암호화폐의 흐름부터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상승세가 꺾이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미국의 국채금리가 3% 돌파하면서 이에 따른 위축된 심리, 여기에 지금 이더리움을 기반한 코인에 지금 버그가 발견됐다는 소식도 들리더라고요. 이를 반영하면서 현재 시간 비트코인 3.62% 하락하면서 976만 2천 원 선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이더리움도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1.64% 빠지면서 68만 8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예, 일단 한 2주간의 상승세에 어디가 저항점이 될지 저지점이 될지에 대해서 추측이 많았는데 이 저지점을 어제의 시점부터 만난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앵커님이 말씀하신 그 이더리움 기반 버그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자면 이더리움 기반 토큰은 일명 ERC20이라는 기준을 활용해서 하는데 현재 발견된 버그는 어떤 기초적인 ERC20의 계약의 일부가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약간 추가적인 어떤 코드나 어떤 항목을 집어넣을 때 그 항목에서 발견된 버그라서 다방면 ERC20 토큰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어젯밤에 많은 거래소들이 일단 안전 차원에서 잠시 ERC20 기반 토큰의 거래를 중지시켰다가 이제 대부분 재개된 상태인데 이것은 상대적으로 그리고 그 어떤 ERC20의 어떤 고유 그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어떤 다른 소프트웨어 코딩에서도 발견될 수 있는 버그로 상대적으로 수정이 쉽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어떤 하락세의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오히려 전체적인 상승세가 그 저지점을 만났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주목할 것은 지금까지 고공행진했던 이오스가 그나마 선방했고 그리고 오히려 이에 올라간 것이 스팀인데요. 스팀 같은 경우 호비에서 중국의 거래소인 호비에서 상장된다는 소식이 들면서 오히려 상승세를 보였고 스팀을 활용하는 SNS 플랫폼인 스팀잇은 5월 3일에 CEO인 네드 스캇이 와서 고팍스와 함께 미트업을 하거든요. 따라서 이 스팀과 스팀잇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은 이에 대해서 찾아보면서 더 보시면 더 재밌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요즘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이오스 나름 선방하고 있고요. 지금 스팀도 흐름 좋다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암호화폐 관련한 뉴스도 한번 점검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소식인데요. 지금 뉴욕주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게 하는 자격인 빚 라이센스를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라이센스를 유지하는 게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지금 거래소들 간의 내용도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이 빚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세 곳이 있다고 하는데 서클과 리플 그리고 코인베이스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뉴욕주는 2014년 말부터 이 암호화폐 관련 규제를 내겠다고 발표를 했고 2015년 8월에 공식적으로 빚 라이센스라는 어떤 자격을 요구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암호화폐를 현금으로 전환하거나 암호화폐를 송금, 수신, 보관하는 모든 개체에게 이 자격이 없으면 넌 이걸 못한다라는 식의 어떤 자격증인데요. 특이한 건 이 규정은 뉴욕에 물리적으로 위치한 사업 외에도 뉴욕 주민이나 뉴욕 거주자에 관련된 모든 거래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뉴욕주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따라서 상당히 범위가 넓게 잡은 건데요. 이 빚 라이센스를 유지하려면 모든 거래에 대해서 금액, 수수료, 거래자 모든 관계자 성명, 거래 관계자의 물리적 주소 등 되게 다양한 정보를 무조건 10년간 기록해야 되고 이게 최소 한도가 없어서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입니다. 이 빚 라이센스 발행 당시에 비트피넥스라든가 크라켄, 폴로니엑스 등의 대규모 거래소들이 이것은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규제다라고 하면서 뉴욕에서 철수를 선언했습니다. 특히 비트피넥스 같은 경우는 현재도 이 빚 라이센스가 요구하는 정보는 거래소 사용자의 정보를 정부가 마음껏 열람하겠다. 따라서 우리는 고객 보호 차원에서 뉴욕에서 운영을 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빚 라이센스 보유 회사는 3개인데 이 빚 라이센스 법안에 대해서 지지를 보낸 그 위원이 5명이라는 걸 감안하면 참 특이하죠. 이게 법안 자격증 보유자가 오히려 법안 지지자 수보다 더 적은 거는. 그리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번 달 4월 중순에 뉴욕 검찰총장 에릭 슈나이더맨은 13개의 거래소의 회사 운영, 봇 사용 여부, 개인정보 취급 방치 등에 대해서 다양한 질문이 담긴 설문지를 보내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했는데요. 이에 대한 거래소들의 반응이 좀 갈린 게 흥미롭습니다. 비트렉스나 제미니, 빗플라이어 같은 곳들은 투명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괜찮다. 우리는 응하겠다라고 했고 빗피넥스는 중립적으로 응하긴 하겠지만 별 평론은 안 내놨고 반면 앞서 언급드려서 뉴욕에서 철수한 크라켄은
우리가 뉴욕에서 철수하게 잘 됐다. 뉴욕은 도저히 이 암호화폐 거래 사업을 할 수 없는 곳이 돼버렸다. 라면서 되게 날선 비판을 가했습니다. 더불어 빌라이센스 자체에 대한 반대도 상당히 거센 편이라서 입법안자 중에는 이 빌라이센스의 일부를 제거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암호화폐와 관련된 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되게 큰 규제를 갖고 있는 뉴욕의 귀추는 향후 지켜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흥미로운 소식인데요. 다음 뉴스 더욱더 약간 흥미를 유발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한 대학에서 20년 전 벌어진 사건에 대해 계속 검열을 하고 삭제를 하자 이 고발자의 지지자들이 이더리움을 활용해서 이 사건을 기록했다라는 소식인데요. 바로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학교 측의 검열을 피한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내용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블록체인을 생각하면 주로 암호화폐를 생각하지만 블록체인의 또 다른 특성 중 하나는 공개되어 있고 분산화되어 있어서 한 개체가 쉽게 검열해 버릴 수 없다는 특징인데요. 이 사건에서 얘기드리자면 중국의 북경대학의 한 학생이 20년 전에 일어난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에 대해서 대학교 관계자들이 이 조사를 멈추지 않으면 졸업을 시켜주지 않겠다. 그리고 강제로 집으로 송환하는 등 상당히 어떤 압력을 넣었는데요. 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는 당시 교수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자살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담긴 공개 서문을 그 학생이 게재를 했지만 중국의 다른 어떤 서비스에서는 손쉽게, 그러니까 되게 재빠르게 삭제가 되고 검열이 되었는데요. 이러자 중국의 어떤 이 사건에 대해 알고 있던 사람들이 이더리움 블록체인 상에 어떤 0 이더를 보내서 소량의 수수료를 보내 이더리움 블록체인 상에 이 학생이 올린 서문을 공개해 놨습니다. 전체 내용을 붙여놓은 건데요. 따라서 이 해당 거래 메타데이터에 이 선언문을 남겨놓음으로써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내용을 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공개된 블록체인의 특성상 이것에 대해서 소식이 빨리 퍼졌고 중국의 다른 대학교에서 이 학생의 운동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이 블록체인을 암호화폐가 아닌 어떤 사회적 운동의 기반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나온 건데요. 한 네티즌의 말에 따르면 인터넷을 치다 보면 4045이라는 게 뜨지 않습니까? 이 사이트를 찾을 수 없다라고. 하지만 블록체인에는 404가 없다라는 코멘트를 남기면서 이 상황을 단적으로 표현했는데요. 물론 블록체인은 아직 상대적으로 대중적인 접근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한 다른 언급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찾을지도 좀 막막해서 이것이 진짜 대중적으로 바로 퍼졌다라고 말하기엔 조금 어폐가 있긴 하지만 이 어떤 공개되어 있다는 블록체인 특징, 그리고 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륜적으로 이것을 검열할 수 없다는 특징, 이 부분에서 좀 주목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 흐름과 함께 주요 뉴스들까지 고팍스 김유문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코인캐치 시간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냥 무작정 들어서기보다 알고 투자를 하면 답이 보입니다. 코인캐치 시간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내일 이 시간도 채널 고정!